네, 다시 찾아뵙는 정스카웃 이진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상품 리스팅을 점점 하면서 이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기존보다 오늘은 이제 최고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 4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기분이 좋고요. 네, 저처럼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방향성만 맞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매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출 대비 마진율은 대략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은 40%, 뭐 20%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판매 금액 단가가 있는 제품 경우에는 한 30% 정도로 세팅하면서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구매대행단, 중국 구매대행단의 테크트리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네, 기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과정으로 많이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향성을 설정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괜찮은지 맞는지 뭐 댓글로 많이 달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당연하겠지만 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우리 그 기장을 업무를 해주시는 세무사, 회계사님을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구매대행도 간이가세자의 혜택이 폐지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국세청이 구매대행은 간이가세자로 해서 좀 판을 키워놓고 이제 일반가세자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대행도 간이가세자가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요. 아직 이제 뭐 수도권이 아니라 뭐 지방 지역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세무서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그 기장하시는 세무사님한테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식품이나 이런 거를 취급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식품이나 식기류 이런 거를 나는 취급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집에서 사업자를 내고 그 수입 식품, 뭐 수입 식기류 수입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가능한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는 그게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가감히 그거는 상품을 올리지 않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식품이나 식기류 같은 경우에는 뭐 파손 위험도 크고 뭐 저하고는 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감하게 포기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또 당해 제품을 잘 올리시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꼭 확인해 보고 사업장의 주소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대행단, 중국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상조 사무실 같은 걸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비상조 사무실은 뭐냐? 내가 집에서 사업자를 뭐 2개, 뭐 3개 내면은 국세청에서 뭐라고 해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상조 사무실이라고 내가 상조하지 않고 사업장의 주소만 얻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네, 비용도 뭐 저렴한 데는 뭐 3만 원, 월, 한 달에 3만 원, 비싼 데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자 통장을 만들면 좋겠죠. 근데 요즘은 사업자 통장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은행에 직접 가셔갖고 또는 가시기 전에 전화를 하셔갖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시고 사업자 통장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사업자 전용 신용카드를 만드시면 좋겠죠.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혜택을 많이 받는 신용카드면 더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요부 영역은 뭐 나중에 제가 따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가 됐다 그러면 우선은 마켓 가입을 해야 되겠죠. 네, 내 가게를 오픈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켓을 오픈해야 되느냐? 어떤 곳이 트래픽이 많고 이런 거는 뭐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뭐 많이 만나본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를 자꾸 언급하시는데 스마트 스토어도 혜택이 있긴 합니다. 뭐 수수료도 저렴하고 정산도 빨라서 우리 판매자들은 선호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다른 마켓들도 수수료율은 비싸지만 그 마켓 특성의 고객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이제 구매 대행에 있어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쓰는 곳은 옥션 G마켓 11번가 뭐 인터파크 이런 데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플랫폼에 익숙해 놓고 본인 신용카드도 등록해 놓고 뭐 이런 특성 때문에 잘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 층 애들 중에 젊은 층 세대들은 뭐 상품의 가격 비교 검색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뭐 제가 아는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어떤 상품을 봤어요. 내가 이 상품이 이 금액이면은 내가 투자할 만하다 하고 하면 그 상품 비교 검색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소비를 많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쿠팡, 스마트 스토어, 옥션 G마켓, 11번가 글로벌, 위메프, 인터파크, 롯데온, 쓱닷컴 등등 추가적으로 확장하시면 좋습니다. 네, 확장하시면 좋은데 너무 많은 곳을 확장하셔도 괜찮은 게 주문이 올라오면 주문 수집 프로그램이나 뭐 엑셀 파일로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송장을 업로드하는 건지 이런 건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월정 비용을 내고 쓰시면 돼요. 네, 그거는 뭐 큰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대 마켓, 구대 마켓 뭐 이렇게 해서 마켓 가입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서치를 하셔야 돼요. 제품 서치인데 이게 뭐 또 아마존 영역하고 비슷한 게 키워드를 먼저 서치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상품 리스팅 하는 방법에는 키워드를 서치해서 이 정도의 구매 수요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상품을 리스팅을 해보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도구를 네이버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 시중에서는 뭐 땡땡땡 스카우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우선적으로는 내가 초기에 그런 툴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용을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네, 너무 경비가 월 단위로 들어가는 경비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뭐 우선은 무료로 쓰실 수 있는 네이버 키워드 도구, 그 다음에 데이터랩,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랩 이런 거 정도를 활용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차후에 이것도 좀 더 어떻게 제품 서치를 많이 하는지 또 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돼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셔갖고 네, 키워드를 한 개를 넣으면 되겠죠. 근데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되느냐 잘 모르죠. 그럴 때는 네이버 데이터랩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어떤 거냐, 네, 쇼핑 사이트에 오시면 분야 통계가 있어요. 가령 생활용품의 자동차용품, 그 다음에 뭐 기간별, 저는 1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 자동차 용품이니까 아무래도 남성들이 많이 구매하겠죠. 구매 연령을 3, 4, 50대로 하면 이렇게 인기 용품이 검색됩니다. 그럼 당연히 최근에 이제 요소수 사태를 겪었잖아요. 디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요소수를 많이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팁이라면 너무 탑 500에서 이 최근에 1부터 20까지는 힘들어요. 네, 제 경험상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쪽 영역들은 뭐 국내에서 제조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병행 수입을 통해서 들여와서 국내에서 재고를 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아무리 구매대행이더라도 금액적으로 승부를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매대행 마진율이 30%는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탑 500에서 이렇게 뭐 저 뒤로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4번, 5번 이렇게 가보시면 자동차 통풍 시트, 뭐 차량용 인버터, 자동차 시트 커버, 뭐 연료 첨가제, 차량용품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통풍 시트 네, 이런 거를 복사하셔서 네, 팝하고 오셔갖고 번역을 해보는 거죠. 자동차 통풍 시트 뭐 그렇게 뭐 키워드가 나쁜 건 아니니까 자동차 통풍 시트로 해서 중국어 간체로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네이버 메일이나 뭐 크롬이나 다른 브라우저에서 타오바오를 여시고 주로 뭐 지금 현재는 저는 주문 수집하는 게 타오바오하고 알리익스프레스와 그 다음에 1688.com 참조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이 정도 금액이다. 지금 환율을 보시면 돼요. 1위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원이라고 하는데요. 1위안화가 한 뭐 180원, 200원 정도 하잖아요. 그 환율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대략적인 이 원가를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상품이 괜찮다고 판단하면 208위안짜리인데 들어가면 옵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옵션 선택을 잘 하시는 거 좋습니다. 나중에 제품 리스팅 할 때 옵션을 너무 덕지덕지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소비자들이 옵션이 많으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주력으로 우리 이러한 옵션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옵션들이 많은데 국내 시장에서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할지 한 3가지, 4가지 정도 추려서만 올리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이 옵션을 다양하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 중에서 재고가 뭐 떨어져가 뚝뚝뚝 없다. 근데 그 제품이 주문 들어왔다. 그때 좀 곤혹이거든요. 곤혹. 뭐 다른 사이트에 유사한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뭐 주문 처리가 되겠지만 그런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CS 수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품이 국내에서 많이 나갈 거 한 3가지, 4가지 정도만 올리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뭐 제품 서치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데이터랩에서 왔는데, 네, 한 가지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데이터랩에서 우리 차량용 자동차 통풍 시트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자동차 통풍 시트와 어떤 연관 키워드가 있는지. 자, 그럼 자동차 통풍 시트는 월간 검색 수가 대략 한 600건 정도입니다. 600건이면 하루로 따지면 한 20명 정도가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능성이 높으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동차 통풍 시트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경쟁 정도가 높음이에요. 그게 말은 뭐냐면 조회수는 600건밖에 안 되는데 관련 상품들은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경쟁 정도를 낮은 정도로 잡는 것도 뭐 괜찮긴 합니다. 괜찮긴 합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통풍 시트를 올리신다 그러면 뭐 강력하게 추천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상품은 다양하게 많으니까요. 네, 또 어느 누군가는 뭐 검색하고 네, 자동차 시트 교체, 리무진 시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리무진 시트도 뭐 검색 한번 해볼만 하죠. 이런 식으로 상품 서치에 대한 거를 확장해 보시는 거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리스팅을 할 때 번역을 해야 되느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량 자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안 하고 그냥 긁어서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구매 전환율이 뭐 1% 이런 식으로 안 돼요. 0. 몇 프로 이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아주 낮을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 구매 대행단에서의 구매 전환율은 아마존하고는 다르겠지만 네,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은 해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 괜찮은 길로 들어가서 번역하는 습관을 키워 놓으시면 처음에는 당연히 뭐 수작업이니까 많이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자동화하는 프로그램도 뭐 일부는 있고 그다음에 뭐 개발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편리해지겠죠. 네, 그러면 네이버 웨이를 이제 이 중국 구매 대행 하실 때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하단부에 오면 이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차량 통풍 시트에 대한 상품 상세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 상세 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네이버 웨이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네, 이 상품은 나오지 않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상품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상품 한번 보시죠. 네이버 메일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측 클릭하셔갖고 네, 크롬에는 없는 기능인 것 같아요. 네, 이미지 번역하면 이렇게 중국어를 한국어로 실시간으로 번역해 줍니다. 그게 모바일 티몰랩 380원짜리 선물 보따리를 누리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줘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포토샵으로 캡처해서 번역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으로는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렇게 네이버 웨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네, 저장해서 상세 페이지를 꾸미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상품 하루에 올릴 수 있는 상품 수는 제한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구매 전환율에서는 대량 자동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 주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옵션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옵션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품 리스팅할 때 옵션 수를 타오바오나 뭐 징둥닷컴이나 이런 데 있는 옵션 수를 다 올리시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어차피 다 올려봐야 주문도 하지도 않아요. 가장 적게는 한두 개, 네, 많아봐야 3-4개 정도만 올리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스크롤 하면서 소비자분들이 자기 메인 이미지에 본인이 원하는 제품인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은 뭐 빨리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을 올리는 것보다는 정말 1개, 2개, 네, 많아봐야 3개, 4개 그 정도로 선택하시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옵션을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팁이라면
중국은 이제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타오바오와 1688은 알리왕왕이라는 전용 채팅 툴이 있어요. 전용 채팅 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주문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보시면 알리왕왕을 통해서 중국어 채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송도 해주고 진행해 줬는데 요때 이렇게 이제 쿠폰을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쿠폰을 요청하시면 좋아요. 쿠폰 요청하면 아직 주문이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다수는 응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상품이 크다거나 이런 거 배송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 어차피 판매자도 부담이 될 거니까 그런 거는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요청은 해라. 어떻게 요청하느냐? 번역해서 이 상품이 괜찮은데 쿠폰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표현하면 돼요. 대부분은 수긍해서 적어도 5위안, 10위안짜리 쿠폰을 발급해 줍니다. 어디 땅 파면은 1,000원, 2,000원 안 나오죠. 그때 판매자에게 알리왕왕이라는 채팅 툴을 활용해서 채팅하셔서 쿠폰을 정중하게 요청하면 됩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몇 번씩 하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테크트리가 이제 바로 물류 처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떠오르는 구매 대행 영상 수많은 영상을 봐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물류 처리에 있어서는 저는 한국에 사무소가 있고 직접 연락이 되고 또 중국 현지에도 빨리 왔다 갔다 연락이 되는 그런 배송 대행지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또 안 되면 내가 전화로도 다이렉트로 하고 너무 처리가 안 된다 그럼 전화해서 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배송 대행지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와카고 이상열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와카고라는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사장님은 어차피 저 동탄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다가 파손이 많이 되거나 이러면은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니까 추천드린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실시간 연락이 바로 되는지 내가 원하는 거를 처리를 해주는지 이런 것도 됩니다. 또 우리 정글스카우트 보고 왔다 그러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서비스 잘 해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고객분이 주문하신 게 이제 충전기가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여행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전기 코드가 3구가 있거나 2구 있어요. 우리 예전에 110V짜리 때 쓰던 2구짜리 그런 타입입니다. 근데 볼트 전압은 220V예요. 그런 220V인데 50Hz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원이나 이 어댑터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모터가 들어가는 제품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50Hz일 때보다 우리 한국은 220에 60Hz를 쓰잖아요. 여기다가 중국에서 온 모터 제품을 한국에다 맞물리면 회전수가 더 빨라져요. 헤르츠가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상세 페이지에 이제 220V 50Hz로 승합 그런 제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헤르츠 변환이 가능한 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판매자에게 알리왕왕을 통해서 220에 60Hz를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터도 명판에 보면 220에 50/60Hz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직까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TMI였습니다. 그래서 배대지는 실시간 연락이 되고 저렴한 거는 기본이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배대지를 비교 검토해 보니까 킬로그램당 무게 올라가고 이런 거는 대동소이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배대지가 극명하게 저렴하다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CS를 하셔야 돼요. 구매 대행을 스타트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게 이제 고객 CS잖아요. 고객은 당연히 오픈마켓을 통해서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 상품이 잘 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픈마켓과 고객의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정말 진상 고객을 만나시면 마켓하고 마켓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처리를 해라고 하시고요. 어차피 그 고객이 제품을 받았는데 반품, 환불 원하면은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반품 환불 해드리겠다라고 시원하게 말씀드려도 좋지만 죄송하지만 이런 거는 마켓에서 처리를 하셔라 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굳이 진상 고객하고 나하고 힘을 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최종적인 목적은 고객은 자기가 상품이 마음에 안 들든지
뭐 파손이 됐든지 뭐 반품 환불이니까 그런 거에는 편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 CS에 너무 힘 빼지 말자. 하지만 이거는 반대급부로는 고객 CS를 잘 하게 되면 그 고객은 나의 편이 될 수도 있죠. 뭐 제가 저번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부품 하나가 파손이 돼서 와서 제가 뭐 진심 있게 판매자와 중국의 판매자와 채팅도 신속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부품을 하나 보내드리겠다고 하니까 상품이 괜찮아서 한 개 더 구매하시는 이런 고객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 주문하는 대다수의 고객은 선량하고 자기가 봤을 때 이 상품이 이 값어치면 좀 기다려도 해외 구매 대행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분이고요. 근데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을 만나면 방법은 없어요. 네,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시에서는 너무 힘 빼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요. 고객들의 CS의 다수는 절대 다수는 어차피 내 상품이 언제 오는지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귀찮더라도 중국 배송대행지인 와카고에 도착을 했을 때 사진 촬영을 해주거든요. 네, 사진 촬영을 해주는데 그 사진 촬영분을 고객들한테 보내주면 이 CS는 거의 없어집니다. 내가 주문 상품이 중국 물류센터에 왔구나. 이제 여기서 출발해 갖고 내가 받으려면 뭐 짧게는 2일, 길게는 4일 정도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뭐 문자로 안내하시든지 뭐 카톡으로 안내하든지 한다 그러면 이 배송에 대한 CS는 거의 떨어집니다. 네, 귀찮은 방법이긴 한데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여러분들이 판매도 하고 이제 뭐 매출이 일어났잖아요. 네,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겠죠. 처음부터 스타트해서. 그러면 이제 소명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구매 대행은 매입 매출이 아니에요. 네, 일반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A라는 상품을 매입을 하고, 그러니까 10만 원, 11만 원에 매입을 하면 만 원은 부가세고, 그 다음에 22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2만 원은 매출 부가세거든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11만 원에 매입을 해서 22만 원에 팔았으니까 2만 원, 만 원 해서 부가세를 만 원은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출 부가세 2만 원, 매입 부가세 만 원 해서 차액 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매 대행은 매입 자체를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매입 부가세는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매입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 중간에 차액분에 대한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가령 중국에서 10만 원에 사고 원가를 그 다음에 배송 대행지에 물류비를 만 원을 냈다. 그럼 11만 원이 우리의 원가인 거죠. 근데 마켓에서 22만 원의 매출이 났다. 그럼 22만 원 마이너스 11만 원 하게 되면 대략 한 11만 원 정도가 우리 수익이잖아요. 그 11만 원에 대한 순수 수익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매입이 아니니까요. 구매 대행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소명 자료라는 거를 만드셔야지 요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안 만드시면 그냥 매입은 없어요. 그럼 발생하는 22만 원에 대한 2만 원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 세무사, 회계사님 나중에 초빙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돈 받기. 네, 마켓별로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정산은 들어와서 되겠죠. 그런데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판매자가 선호하는 것이 수수료율도 저렴하지만 배송되고 나서 거의 정산 주기가 빨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쿠팡은 트래픽은 좋아요. 그런데 매출 올라오면 뭐 70% 주고 뭐 30% 주고 이러다 보면 돈이 다 들어왔는지 몰라요. 솔직한 말로 판매량이 많은 분들은 쿠팡에서 이상하게 줘도 크로스 체크를 못 해요. 그래서 소명 자료를 정리할 때 마켓에서 들어오는 유무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마켓을 가입했잖아요. 그래서 매출량이 올라오면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 뭐 샵마인이나 이런 저렴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달에 뭐 22,000원 정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입하셔서 이 정산도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꼭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테크트리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테크트리를 설명드려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으면
좋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출이 한 40만 원 나서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매출 40만 원 한 달 나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마진이 30%니까 한 36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더 디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